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의 선재규 선임기자입니다. 오늘은 오펙, 그러니까 석유 수출국 기구 얘기를 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오펙이 올해로 창설이 60년이 됩니다. 60년이면 사실 참 사람 인생으로도 굉장히 길고 그야말로 관록과 어떤 그 저변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서 좀 이렇게 뭐가 안정이 되는 그런 건데 사실 뭐 사람 인생 60이 돼서 안정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펙이 지금 60년이 됐는데도 오히려 지금 위상이요. 그야말로 창설 이후 가장 흔들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펙의 창설 멤버에 카타르가 있는데요. 카타르도 굉장히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인데 얼마 전에 탈퇴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장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라크도 지금 움직임이 뭐 오펙에 우리가 뭐하러 있을 필요가 있어? 뭐 빠질 것 같은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오펙 플러스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시죠.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오펙 그 자기네 회원국 말고 이제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뭐 러시아,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을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뭐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오펙은 사우디가 주도를 하는데 러시아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지금 미국이 이른바 셰일유 생산을 대폭 늘려가지고 지금 미국이 그동안에는 석유를 수입만 하다가 이제는 석유를 수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시장을 잠식하는 이제 치고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서로 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펙보다는 미국, 사우디, 러시아 삼각 기싸움 구도가 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분석들이 지배적입니다. 사우디도 사실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사우디가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중동에서 미국 말이라면 따박따박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미국이 뭐라 그러면 이제 뭐 고개도 쳐들고 하니까 이제 사이도 안 좋아졌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사우디가 고무신을 거꾸로 치는 거죠. 근데 뭐 고무신을 거꾸로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오펙 플러스가 아시다시피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가 많이 위축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석유 소비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재고는 자꾸 쌓이고 유가는 막 그냥 자꾸 떨어지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살 길 찾자 해서 오펙 플러스가 이제 대폭 감산을 했습니다. 하루 최대 970만 배럴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해오다가 이제 자기들 판단에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친 것 같다 싶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770만 배럴 정도로 이제 사실상 이렇게 하루 200만 배럴 정도를 이제 증산하는 식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8월부터 연말까지 이거를 적용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상황을 보겠다는 건데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지금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다시 또 뭐 확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재확산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올 가을 겨울에는 독감까지 겹치면서 뭐 그야말로 더 심각해질 거라는 그 관측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오펙 쪽에서도 야 이거 큰일이다. 지금 이런 가운데 지금 이제 로이터 통신이 재밌는 분석을 했습니다. 석유시장 움직임을 보면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원유 대비 휘발유값, 디젤값의 그 프리미엄이 많이 뛰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난 이제 한 3개월, 그러니까 4, 5, 6, 3개월 정도는 이제 코로나가 좀 계속 되긴 했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좀 진정돼서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프리미엄이 좀 뛰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중순 이후에 이게 확 또 다시 깔아앉기 시작했어요. 이건 뭔가 하면은, 이거 경기 회복이 쉽지 않겠다는 비관론이 다시 뜬 겁니다. 특히 미국 코로나가 이제 지난 6월 한 20일께부터 이제 재확산이 심각해졌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휘발유하고 디젤의 프리미엄이 한 3개월 막 오르다가 뚝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제 중국 얘기를 좀 드릴게요. 중국도 물론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지만 중국은 워낙 소비가 많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을 하는 나라입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주는 마이너스까지 선물이 마이너스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한 배럴당 한 $40 정도로 이제 복귀가 돼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중국이 이게 웬 떡이야 해가지고 뭐 원유를 엄청나게 샀습니다. 평상시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사방에 이제 저장을 해놨는데 이제 중국도 이제 저장할 때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유가가 좀 이렇게 올라가니까 중국이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사다가 한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 분석을 보면요. 지금 6월까지는 기록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그 이후
부터는 수입 물량이 급격하게 중국 그 원유 수입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보면 이제 중국은 여러 뭐 오페크 원유도 사지만 이제 러시아 원유, 뭐 미국 원유도 사고 많이 사는데 이제 러시아 원유는 중국에서 가깝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정유업계가 좋아하는 그런 그 러시아 원유가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 ESPO 원유인데요. 이게 이 프리미엄이 지난달, 그러니까 6월 이후에 50% 이상 급락을 했다는 겁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올해 상반기만 해도 2020년 상반기만 해도 중국이 세계 원유 시장에서 그나마 붙박이 안전판 역할을 했었다. 그런데 이제 더는 그러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몇 달 정도 중국이 이렇게 이제 원유를 안 사주면은 그게 이제 이게 후속 효과가 나타나서 유가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오펙 플러스가 죽어라 하고 막 이렇게 고민을 해가지고 조금 뭐 감산량을 조금 줄이는 식으로 해가지고 좀 뭔가 좀 유가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시장을 좀 회복하려고 이렇게 조바심을 내는데 중국이 그냥 여기다 찬물을 확 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중국이 여기다가 또 미운 짓을 또 하는 겁니다. 뭔가 하면은 원유값이 조금씩 또 옛날에 비해서 4월이 이제 저점 4월쯤이 바닥이었는데 이후에는 이제 원유값이 워낙 바닥으로 내려갔으니까 이제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 당시에 비해서 지금 원유값이 한 2배 이상 뛴 걸로 이렇게 이제 집계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거 봐라 우리도 좀 팔아볼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도매상들이 많이 사다가 동네 가가지고선 조금 이민 붙여가지고 이제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럼 동네 사람들은 어디 가서 크게 살 수도 없으니까 그거 사는 게 싸거든요. 그 짓을 이제 그 짓이라는 게 좀 그렇지만 그걸 시작을 한 거라는 겁니다. 블룸버그 분석인데 여러 가지 이익이 있는 거예요. 특히 아시아 쪽에서는 오펙 원유를 살려면 저기 가가지고 막 그냥 미국하고 이란이 막 그냥 충돌하는 그 페르시아만 막 거쳐서 오고 리스크도 많은데 중국이 잔뜩 사다 놓고선 야 조금만 우리가 임원 붙일 테니까 싸게 사라.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오페크 유가도 많이 올랐는데 그거보다 싸게 팔고 거리도 되게 가깝고 그다음에 중국 또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 경제 눈치도 봐야 하고 그러니까 중국 원유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한 100만 배럴 정도를 팔았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블룸버그 통신이 그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소통을 이용해서 그걸 두 군데 정유소가 샀는데 전부 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 $50만 배럴씩 두 개를 샀다는 겁니다. 두 건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물량을 이미 중국에서 배가 떠나서 여수항으로 이 여수가 이제 선적항인데 글로 가서 이제 곧 도착을 하는 모양인데 이게 또 참 묘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갈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뭐 한국 정유소들이 중국 거를 그렇게 중국이 그런 짓을 하는 걸 샀다 하면 사우디도 솔직히 기분이 안 좋을 거고 트럼프도 요거 봐 상하이 그 선물거래소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18년 3월부터 위안화로다가 석유 그 결제를 선물 거래를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뭐 물량은 적지만 이거하고도 지금 이번에 이렇게 판 게 연계가 되면은 이거는 미국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거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위안화 뭐 달러 무슨 뭐 시스템에 도전한다는 그래가지고 미국이 뭐 그거 견제하고 있는데 이렇게 석유 거래에서 위안을 슬그머니 이거 우리 위안화로 거래하자. 그러니까 이번 거래가 우리나라하고 한 게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위안화하고 원화하고 결제가 됐다면은 이건 미국이 더 신경이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근에 사우디 아람코가 이제 국내 상장했고 이제 해외 상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지금 오펙한테는 악재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는 이제 오펙가 다른 회원국들하고 이제 많은 이런 의견도 교환하고 회원국들의 여러 가지 이익을 대변을 했는데 이게 상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펙, 이제 아람코가 세계 최대 규모의 상장인데 그러면 주주들의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오펙이 이제 해외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 월가 같은 데서 투자를 하니까 이제는 오펙 회원국들하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오펙 다른 회원국들은 우리 형님이 옛날 같지 않은데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도생인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오펙은 뭐 과연 이제 저게 언제 저렇게 있었느냐 이제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게 됐죠. 그야말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인 겁니다. 이제 시장 통제가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세계 그 어떤 그 시장 질서가 변하는 거에 한
한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 좀 잘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가지고 뭐 투자하시거나 이렇게 뭐 어떤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